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맘의손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언젠가 다시 뜬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비트코인의 차트 주봉입니다. 자,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주봉을 보시면요, 2018년에 한번 쭉 떴다가 쭉 가라앉았습니다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했죠. 그리고 2019년에 살짝 한번 올랐습니다만 그 뒤로는 또 지지부진한 상황이 또 지속이 됐죠. 그러다가 2020년 연말부터 갑자기 쫙 올라오면서 올해 초에 쫙 여기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피크를 찍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현재 3,700만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요,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요, 2018년 이때의 피크는 개인이 주도했지만 2021년 이때의 피크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주도를 한 거죠.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의 저변은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언젠가 다시 뜰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언젠가 다시 뜰까요? 비트코인은요, 사람만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요,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만 있다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알고리즘 자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. 참 만든 놈이 천재라고 할 수 있죠? 참 이 비트코인 처음 만든 사람 참 부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거 왜 그런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요, 현재 시가총액은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한 700조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많은 거죠. 그리고 총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최초 발행은 2009년에 처음 됐죠. 그러니까 역사가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는데요,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, 이게 뭐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이 비트코인을 12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. 하지만 한 번도 팔지를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사항 엄청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요, 최근에 여러 가지 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코인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놈들도 많잖아요. 그 사기를 치는 놈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요, 고점이 됐을 때 자기가 그걸 왕창 팔아버립니다. 그게 이제 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.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은 고점에서도 팔지를 않고요,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신뢰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, 이 창시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신뢰성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창시자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.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, 아직 이 창시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현재 뭐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. 아무튼 뭐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년 동안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,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온 잡초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, 그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자, 비트코인은 그 총 개수가 정해져 있죠? 자,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.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.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요, 총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치는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.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보다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을 분실하는 사람들도 있죠? 어떤 갑부가 비밀번호를 안 남기고 갑자기 죽어가지고요, 뭐 비트코인 몇 천억치가 분실되었다, 뭐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? 그렇게요,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실되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개수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하면요,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.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늘어난다는데 그럼 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,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, 그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총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. 그 채굴되는 양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어서요, 전체 양은 어떤 값에 수렴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00만 개를 넘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채굴 컴퓨터가 늘어나더라도 채굴 양은 그 원래 알고리즘대로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. 채굴되는 컴퓨터의 개수가 늘면은 그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, 채굴되는 컴퓨터의 수가 늘면은 채굴 난이도 자체가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요, 그 채굴량은 원래의 알고리즘대로 지수적으로 점점 감소하도록 저절로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참, 이런 거 보면요, 제일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참 머리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 돈의 인플레이션 이상으로는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만든 사람이 알고리즘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뭐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? 참, 이런 거 보면요,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 만든 사람 참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.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 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. 자,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정말로 그럴까요? 자, 이 그림 잘 아시죠?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. 자, 이 그림의 내재 가치는 얼마인가요? 자,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,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 그림의 가치는 종이랑 물감뿐입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은 감정가가 1조 원에 달하거든요. 자, 내재 가치는 종이와 물감뿐인데 어떻게 감정가가 1조 원이나 될까요? 자, 이 그림의 가치는요, 종이와 물감도 있지만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죠? 자,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?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?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값입니다. 사실 이 감정가 1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, 뭐 1번과 2번의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3번의 가치죠?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1조 원씩이나 하는 거죠?
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요, 원본과 똑같이 그렸더라도 제가 그린 거는 뭐 10만원도 못 받겠죠? 하지만 이 원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감정가가 1조 원이나 한 겁니다. 자, 그럼요,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개당 한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. 자,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자,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